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2040년에는 전남 인구 5명 중 2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열립니다. 아파트 붕괴 조짐으로 5개월여 동안 긴급 대피 생활을 한 평화맨션 주민들이 기약 없는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곳의 분산 건립이 검토됐던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방식이 한 곳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수영대회 선수촌을 두세 곳에 분산 건립하는 방안이 거론됐었죠. 하지만 광주시가 가급적 한 곳에 선수촌을 짓는 집중 건립 방식으로 선수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4,500세대 규모의 수영대 선수촌 후보지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면 최소 1,000세대 이상이고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진출입로에 인접한 도로가 4차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개발 지역은 6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인접한 도로가 20m 이상인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4,500세대를 한 곳에 지을 수 있는 집중 건립 후보지가 1순위로 우선 협상이 전개됩니다. 분산 건립이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에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선수촌을 필요로 한 것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면 집중 분석 곧 한 개소가 커버가 가능하면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 사항입니다. 하지만 집중 건립이 정 어렵다면 선수촌을 두세 곳에 나눠 짓는 분산 건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영대의 선수촌 후보지는 77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집중 건립은 광주 광천지구와 신가지구 등이 가능합니다. 후보지 평가는 기한 내 건립 가능성이 7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고 교통의 편리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후보지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일선 구청에 하면 되고 광주시가 이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40년에는 전남의 주민 5명 중 2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추계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광주의 인구는 151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인구는 2018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지만 그래봐야 151만 8천 명입니다. 5년 동안 4천 명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후로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40년이 되면 143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주된 이유는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광주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광주는 37세로 가장 젊습니다. 2040년에는 이 중위 연령이 49.4세까지 올라가지만 그래도 세종 다음으로 낮습니다. 반면 전남은 중위 연령이 2013년에는 45.2세로 높고 그리고 2040년에도 59.4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3년에 21.3% 그리고 2040년에는 41.4%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2040년에는 전남에 사는 사람 5명 가운데 2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인구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동안 교통소요 예측이나 고령화 대비 등에서 나타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챙겨보고 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의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확장 공사는 교통량이 많은 영봉 IC에서 소광주 IC 구간은 8차로로 나머지 구간은 6차로로 확장됩니다. 광주시는 동광주에서 광산 IC 간 확장 사업에 대해 정부와 사업비 분담 협의가 끝나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적지가 않은데 노동자의 권리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 상당수가 용돈벌이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
많아요. 완전 많아요. 네. 집에서 주는데 옷이랑 그런 거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최저임금은 받는지, 일한 대가와 휴식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비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르고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주휴수당도 몰랐는데 알게 됐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권리를 알고 나서는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가서 얘기해야죠. 네. 달라고? 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이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노동에 관련된 교육도 종교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광주시 교육청은 인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고,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군안업체에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간부 등에 대한 기소가 관할 위반으로 결론났습니다. 광주지법은 자신들이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을 근거가 없다는 박모 해경 전 수색과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위반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관할 위반으로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사 기록을 인천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역시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는 이송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심판 청구 기각을 바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정당의 존립과 흥망성쇠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할 몫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번 시국 선언문 작성에 시민사회와 법조계, 종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난민 소송에서 시리아인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시리아인 33살 A씨가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상황으로 피해를 볼까 막연히 우려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동안 무역을 위해 수차례 입국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보장 등이 지원되고 난민 신청 6달 뒤에는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장례 도중 사라진 뒤 2달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에 숨진 58살 노모 씨를 부검한 결과 외부의 힘에 의한 질식사로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60살 유모 씨는 부검을 통보받은 다음 날 지리산에서 산을 오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긴 상황입니다. 광주FC가 드라마 같은 승부를 통해 일부 리그에 진출했지만 예산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자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8월에 열린 광주시 의회 1차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자료입니다. FC 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안에 5억 원이 부족한 가운데 광주시는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 5억을 반영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됩니다. 이런 적자 구조의 팀 운영에도 불구하고 광주FC는 예상 밖에 선전을 하며 일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사력을 다해 4게임을 더 뛰었고 연이어 극적인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승리 수당이 많아졌지만 광주시는 예산이 빠듯하다며 5억 원 가운데 2억만 지원하겠다며 한 발 뺐습니다.
삭감이 되는 게 있으면 이제 예결위에서는 이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다른 데가 삭감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광주FC가 일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록 운영 적자는 커지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주인 윤장혜 시장이 메인 스폰서 협찬을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스폰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 광주FC를 사랑하는 우리 지역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앞에는 이렇게 광주의 일부 리그 승격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 지원은 인색하기만 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동계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꿈을 키워가는 어린 학생들도 바빠졌는데요. 밤 늦은 시간까지 실력을 겨루고 있는 빙상 꿈나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5명의 피겨 꿈나무가 우아한 동작으로 빙판 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갈 우리 지역 대표가 되기 위해 실력을 겨루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다른 선수가 아닌 자신입니다. 고난이도의 점프와 스핀 동작을 연습하다 보면 잦은 부상도 참아내야 합니다. 부상도 많고 그리고 안 되면 정말 마음도 속상하고 열악한 운동 환경도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선수 전용 스케이트장이 없어 밤 늦은 시간에야 연습을 시작하는데 피겨의 특성상 얼음이 파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훈련이 모두 끝난 후에야 빙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모님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피겨가 즐겁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딱 노래 틀고 연기할 때 그게 뭔가 매력적이다고 해요. 그래도 쇼트트랙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빙상 불모지인 광주에서 토리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다혜 선수를 코치로 영입해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아이들한테 뭔가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미래 빙상 스타들의 가장 큰 바람은 마음껏 새벽 운동을 하는 것.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를 향해 밤 늦은 시간까지 빙판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4 광주 야구인의 밤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야구인들이 모인 가운데 올 시즌 아마추어 야구를 돌아보고 광주 야구 발전에 기여한 야구인들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MVP를 거머쥔 광주1고 출신 서건창 선수가 특별상을 받았고 송정 동초 박태범 감독과 화종초 유종열 감독, 서속초 양윤희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와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한 송은범의 보상 선수로 언더핸드 투수 임기영을 지목했습니다. 임기영은 2012년 한화에 입단해 올 시즌 14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했습니다. 임기영은 이달 말 상무 야구단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기아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임 선수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이 일본에서 열리는 2014 도요타컵 국제기계체조 대회에 출전합니다. 양학선은 올 시즌 부상으로 세계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좋은 마무리를 하고 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양학선 투 등 신기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무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의 산하기관장 인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시체육회 인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유재신 상임부회장과 피기련 사무처장 임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무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 절차가 없이 신임 처장 발령을 내다보니 사무처장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사무처장이 이사 명단에서 제외된 터라 면직 처리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토론회를 열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 교수와 현직 교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발을 민선 2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택배 같은 물건을 아파트 각 세대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1층에 설치된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도심 지역 아파트들이 이 공동 현관문 출입 문제로 택배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김모 씨. 각 라인에 들어갈 때마다 인터폰으로 경비실의 확인을 거친 뒤 1층에 설치된 공동 현관문을 통과합니다. 호출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하시고 귀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현관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출입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김 씨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사업자 등록증하고요, 신분증하고요, 비용은 5만 원 있습니다. 즉 현금 5만 원을 주고 출입카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계료 5만 원입니다. 다른 분한테 승계는 안 되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출입카드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4곳. 이 신도심에서 시간 지체 없이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5만 원을 예치하면 출입카드를 발급해주긴 하지만 1년에 5만 원씩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어쨌든 간에 뭐 전기 사용료가 일단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다짐으로 인해서 이쪽 대표의 이제 의견을 통해서.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집 앞까지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출입카드를 구입한 일부 택배기사들도 불만은 여전합니다. 아파트 한 단지 오는데 막 3시간, 4시간 걸려버리고 깎아보니까 배가 다... 내년 입주 예정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방침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택배기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여대 유학생과 교직원들이 송년회 자리에서 1:1 결연을 했습니다. 광주여대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 152명과 학교 교직원이 1:1로 가족을 맺도록 하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송년회를 겸한 결혼식에서는 유학생과 교직원이 대면식을 한 데 이어 공연과 장기 자랑을 함께 즐겼습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불이웃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서 하이트진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로 인해 2010년부터 시작한 하이트진로의 기부 총액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되는 광주 MBC 베이비 페어에서는 출산 전부터 3세까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출산과 유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 유아 제품부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유아용품까지 마련돼 선택의 폭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